우히하하하하.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둘의 그 짓 하는 것을 먼저 와서 다 보고 있었다 이거로구먼. 소생 중 하나가 크게 웃음을 토하며 말했다. 그렇지. 둘이 신나게 한양 갈 때 들어와서 다 보았다는 게야. 그 짓 하는 것을. 허허허허허. 최드령의 이야기를 듣고 서당의 서생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배꼽을 잡고 웃었다. 네 이놈들, 그래서 뭐들 하는 거냐? 어서 와서 글 읽지 않고. 그때 하얀 수염을 휘날리며 서당 훈장 어른이 대청마루로 나서며 크게 고함을 질렀다. 이도령과 서생들은 이야기 뒷자락을 다 음미하지도 못하고 불이 났게 서당 대청마루 위로 뛰어 올라갔다. 조금만 머뭇거렸다가는 호랑이처럼 무서운 서당 훈장 어른에게 불려나가 종아리를 실컷 얻어 맞을 것이었다. 그렇게 서당에서 하루 일과를 마감하고 그 이야기를 음미하며 분주한 5월 들길을 걸어 집으로 향하는 이도령의 머릿속은 온통 최드령이 짓거려 대던 그 남녀간의 진한 사랑으로 관심이 집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랬다가는 참으로 경을 칠 일이었다. 어느 세월에 그 많은 서책을 다 달달 암송하여 과거에 급제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여자는 아주 멀리 해야 할 요물과 진비 없는 것이었다. 이도령은 자꾸 그리로만 쏠리는 마음을 다 잡으며 오늘 서당에서 배운 글귀를 애써 주절거리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멀리 볼이 익는 밭자락 풀숲에서는 어슥한 곳에 둥지 틀어 알 낳는 까투리를 쫓아 장기들이 새끼를 치느라 꽝꽝 시끄럽게 울어대고 남녘 푸른 갈대잎 새로 돋는 새강을 건너온 바람은 푸른 물을 잔뜩 뿜어와 코끝에 싱그럽다. 어려운 글귀를 주절거리며 걷던 이도령도 이 5월의 아름다운 풍경에 도취되어 버린 것일까? 그 글귀는 머릿속에 온데간데 없고 흥겨운 노랫가락이 자꾸 흥얼거려지는 것이었다. 그렇게 들길을 걸어가는데 눈앞에 맑은 시냇물이 흘러내리는 계곡을 감싸고 도는 둔덕에 한 아름이나 되는 느티나무가 줄줄이 늘어서고 그 안에 돌담이 둘러쳐진 커다란 고래등 같은 귀하집이 나타났다. 그 집은 김대감 집이었다. 윗대 할아버지가 육조의 판서를 지낸 뼈대 있는 가문이었다. 이도령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돌담 너머로 커다랗게 들어선 그 집을 무심코 바라보며 지나곤 했다. 그 돌담 안에서는 초봄부터 늦가을까지 절따라 색색의 꽃이 피어나서 지곤 했다. 이른 봄 매화로부터 시작하여 살구꽃, 복숭아꽃, 감꽃이 피었다 졌고 여름이면 붉은 석류꽃, 찔레꽃이 어우러져 피었다. 그리고 겨울이면 담장 안에 파란 하늘 가득 붉은 감과 대추가 불꽃처럼 익었다. 이도령은 그 집 앞을 지나다가 문득 늙은 느티나무 아래 앉아 계곡을 휘감아 흐르는 맑은 시냇물을 바라보았다. 밋밋한 돌과 돌 사이를 핥고 흐르는 물은 언제 보아도 정겨웠다. 이도령은 책보자기를 놓고 시냇물을 바라보다가 문득 그 집 낮은 돌담 너머로 눈길을 돌렸다. 그런데 그렇게 눈길을 들어 바라보던 이도령의 눈안 가득 새하얗게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소복한 묘령의 어여쁜 여인이었다. 개울 건너 바로 돌담, 손을 뻗으면 금방 잡힐 것 같은 그 짧은 거리 앞에 서서 깊은 시름에 잠긴 얼굴로 멀리 뒷산을 바라보며 한숨 짓는 그 여인을 발견하고 무심코 바라본 순간 이도령은 마치 온몸이 쩡 얼어붙는 것만 같은 서늘한 전율이 전신을 휘감아와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었다. 이도령은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마른 침을 쩍 다시며 한동안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보름달 같은 둥근 이마에 가느다란 눈썹, 도톰한 진홍빛 입술, 오똑 솟은 코, 백옥같이 하얀 둥그스름한 얼굴에 뺨이 불그스름 윤기가 돌고 있었는데 멀리 고요히 무엇을 응시하는 것 같이 깊이 바라보는 그 동그란 눈빛이 마치 칠흑같이 검은 밤하늘에 섬광 같은 별빛처럼 영롱히 반짝이는 것이었다. 하얀 소복을 입고 푸른 석류나무 가지 사이에 고요히 서 있는 그 자태가 마치 하늘에서 막 내려온 선녀인 듯 청아한 모습에 이도령은 정신이 곧 혼미해지는 느낌이었다. 한동안 그곳에 서서 깊은 시름에 잠긴 듯 한숨을 들이쉬며 멀리 뒷산을 바라보던 그녀가 어느 순간 홀연 집 안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때까지 뭐에 홀린 듯 그녀를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던 이도령은 그녀가 눈앞에서 사라지고도 한참을 그곳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그런 이도령이 집으로 돌아온 것은 서산으로 붉은 해가 넘어가고 스멀스멀 어둠이 밀려올 무렵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이도령은 그대로 제 방으로 들어 눕고 말았다. 저녁을 먹을 때인데도 이도령이 나타나지 않자 이도령의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그를 불렀다. 어머니의 부름에도 이도령은 대답도 하지 않고 방 안에 꼼짝 않고 들어 누워 있는 것이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도령이 갑자기 밥도 먹지 않고 아무런 말도 없이 방 안에 들어 누워 버리자 이대감 뇌인은 처음에는 배탈이나 난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시름시름 앓으며 누워 있기만 하자 이거 크게 병이 났구나 생각하고는 서둘러 의원을 불렀다.